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한 왕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는 몸이 부서져라 일했고 눈이 멀어가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기 사흘 전까지 나랏 일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문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경계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27명의 왕 중에서 단 한 명을 꼽는다면 역사는 언제나 같은 이름을 가리킵니다. 세종, 그리고 오직 세종대왕입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열었습니다. 왕권을 찰권으로 다진 태종은 조선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진정한 문명의 나라로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 이도, 훗날 세종이라 불리게 될 그 사람입니다. 1397년 세종은 태종과 원경 황후 사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맏형 양녕대군이 세자였고 둘째 효령대군이 그 다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충녕은 달랐습니다. 책을 너무 좋아해 밤새 읽다 병이 날 지경이었고 태종이 책을 빼앗아도 베개 속에 숨겨 읽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아버지 태종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1418년 6월 양녕대군이 기행을 거듭하다 결국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충녕대군은 단 2달 만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같은 해 8월 태종의 양위를 받아 조선 제4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의 나이 불과 22살이었습니다. 즉위 초의 세종 앞에는 거대한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법과 제도의 틀은 있었지만 실제 백성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농업국가였지만 농법은 후진적이었고 그를 아는 사람은 소수의 귀족뿐이었습니다. 세종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세종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인재였습니다. 1420년 그는 집현전을 크게 확충했습니다. 집현전은 왕실 도서관이자 연구소였습니다. 세종은 전국에서 총명한 젊은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이들에게 녹봉을 주고 책을 읽게 하고 사가독서제를 시행해 휴가를 주며 학문에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왕이 직접 경연에 참석해 이 영재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왕과 머리를 맞대는 전례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종의 시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단연 훈민정음입니다. 1443년 음력 12월 세종은 신하들에게 새로운 문자 28자를 만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당시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 이름 속에 세종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문자가 필요했을까요? 당시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양반과 관료들은 한자를 읽고 썼지만 백성 대부분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었고 법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 불평등을 근본에서 뒤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거셌습니다. 집현전의 부제학 최만리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국의 문자를 버리는 것은 문명을 버리는 것이라고, 야만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만리를 정면으로 논박했습니다. 내가 만든 글자가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말하라고. 그리고 역설했습니다. 내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글을 몰라 하소연조차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나라인가? 라고. 1446년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을 완성하고 천하에 반포했습니다.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만든 사람, 만든 날짜, 만든 이유, 사용 원리까지 모두 기록된 문자. 오늘날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문자 혁명과 동시에 세종은 과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신분을 뛰어넘어 천재를 발굴했습니다. 동래현의 관노였던 장영실. 노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 손재주와 머리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영실을 관직에 임명했습니다. 조선의 신분 질서를 뒤흔드는 결정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1434년 자경루가 완성되었습니다. 물의 힘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 시간마다 종이 울리고 북이 치고 인형이 나와 시각을 알렸습니다. 백성도 시간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앙부일구, 가마손 모양의 해시계는
세종이 직접 해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하도록 명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도 해시계를 읽을 수 있도록 동물 그림으로 시각을 표시했습니다. 1441년 치구기가 발명되었습니다. 빗물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세계 최초의 우량계. 서양에서 같은 도구가 만들어진 것은 무려 20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농업국가 조선에서 강우량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흉년을 예방하고 백성을 먹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천이, 간이, 수표까지 세종시대의 과학 발명품들은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세종의 위대함은 문화와 과학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북쪽 변경에서는 여진족이 끊임없이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백성들은 겨울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333년 최윤덕 장군을 압록강 유역으로 보내 여진족을 정벌하고 사군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시기 김종서 장군에게는 함경도의 두만강 유역을 맡겼습니다. 호랑이 같은 용장 김종서는 혹독한 북방의 추위와 여진족의 저항을 모두 뚫어냈습니다. 1443년까지 육진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사군, 육진. 이 10곳의 군사기지가 세워지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 한반도의 국경선이 비로소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윤곽을 세종이 만든 것입니다. 영토를 얻었지만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세종은 3인 정책을 시행해 남쪽 백성들을 북방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새 땅에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토착민들에게는 토관직을 주어 함께 살아가게 했습니다. 정복이 아닌 통합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종은 농업혁신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429년 정초에게 명하여 조선의 풍토와 기후에 맞는 농서를 편찬하게 했습니다.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중국의 농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조선의 실제 농민들을 직접 취재해 만든 책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책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의학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향약 집성방, 조선에서 나는 약재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정리한 의학서. 중국 약재에 의존하던 시대를 떼내고 자국 의학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1445년에는 동양 최대의 의학 백과사전 의방유치 365권이 편찬되었습니다. 음악도 세종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세종은 직접 정간보를 고안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유량악보 체계, 소리를 기록하는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는 또 직접 여민낙과 보태평 등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룬 세종은 건강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즉위 초부터 당뇨병과 안지를 앓았고 말년에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다리에 종기가 심해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죽음을 사흘 앞두고 병석에서 일어나 밀린 정물을 무르르듯 깨끗이 처리하고 다시 누웠다고. 1450년 음력 2월 17일 세종대왕은 54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었던 32년, 조선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자가 생겼고, 과학이 꽃피었고, 영토가 확장되었고, 백성이 법의 보호 아래 놓였습니다. 조선 전기의 틀 자체가 세종의 시대에 완성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후 수백 년, 조선은 이 틀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후대 학자들은 말합니다. 세종은 천재이면서 동시에 열정가였다고. 그가 위대한 것은 단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뛰어남을 오로지 백성을 위해 썼기 때문이라고. 한국사에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왕은 단 둘뿐입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그리고 조선의 세종대왕. 이 칭호는 역사가 스스로 내린 판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며 읽고 있는 이 글자들, 이 한글 자막 하나하나가 바로 600년 전 한 왕의 고뇌와 결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글자 속에,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의 경계 속에. 조선 왕조 500년 중 가장 중요한 왕, 그 이름은 세종입니다. 준비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